한국인 그렇게 중요해? 그냥 중국인들을 맞이하면 되지 왜 이리 까다롭게 굴어? 중국 인구가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 이런 소리가 참 짜증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는 쯔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베트남에서는 중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그 이유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저는 한국에 대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에는 한식당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나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이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식의 맛과 향을 좋아해서 자주 찾곤 합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같은 주요 도시에 한식당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식당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한 한국 바비큐 레스토랑은 특히나 인기라서 주말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어려울 정도랍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한국 음식이 그냥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빔밥이나 김치 같은 음식이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베트남의 유명한 푸드 페스티벌에서도 한국 음식 부스는 항상 길게 줄이 늘어서 있죠. 사람들이 김치, 불고기, 떡볶이 같은 음식을 먹기 위해 기꺼이 오래 기다리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 음식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욱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매우 성공적이고 부유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들의 매력과 노력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BTS의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들의 콘서트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됩니다. 베트남에서도 BTS의 팬덤은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창의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의 섬세한 스토리라인과 K-팝, 아이돌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도깨비는 베트남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유와 김고은의 연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공유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꼭 한번 보는 것이 저의 소중한 바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멋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관광청에서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의 노력과는 별개로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요. 바로 중국 관광객들 때문이랍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려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베트남은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 관광객을 매우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정치, 문화 중심지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원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는 장소였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소음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동을 해서 다른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린 대륙의 사람이야. 누굴 함부로 대하는 거야? 하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한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식당은 베트남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기 장소였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방문하면서 식당 내부가 매우 혼잡해졌고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자리 부족으로 밖에서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매너 없이 행동하고 식당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사용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매우 더럽게 사용해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쓰고 나온 화장실에 들어가면 불쾌함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죠. 호텔 측에서는 중국인 전용 화장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위생 문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중국인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중국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그래도 역시 중국 사람이 대접받아야겠지? 라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관광청에서는 중국 사람을 위한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회의와 토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급증했지만 한국인 관광객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뭐 대수야? 중국 사람들만 신경 써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윗선에서는 무시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제가 알아낸 몇 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안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도로 교통 상황은 매우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교통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고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매치기나 사기와 같은 범죄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며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청결과 위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일부 관광지나 음식점, 숙소에서는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은 먹는 음식의 위생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길거리 음식이나 일부 식당의 위생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 식중독 등의 건강 문제를 우려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 관광객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몰리면서 주요 관광지나 호텔, 식당 등이 매우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일부 매너 문제도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이들이 베트남 여행을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을 문제로 내세웠지만 베트남 관광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판단만 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잘 추진되지 않아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관광객이 단순히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현지에서 어떤 태도로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도 그들의 태도가 현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수치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그들이 보여주는 예의와 배려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이 한국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과 한국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팀은 회의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하거나 식당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요? 일부는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몰라 하며 찬성을 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숫자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해요.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존의 중국 관광객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나요?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물론 중국 관광객들이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관광객들은 품질 높은 여행 경험을 선호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광자원과 서비스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는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팀원은 최근 통계 자료를 언급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행 시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고 문화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활기를 띠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한 한국인 가족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족은 매우 친절했고 직원들에게도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우리 직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한국 손님으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 현지 상점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물건을 살 때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 손님이 대량의 기념품을 구매하면서도 가격 흥정 없이 정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 손님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존중하고 싶다고 말하며 상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마구잡이식 흥정과 시끄러움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 손님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중도덕을 잘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관광객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돋보입니다.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매너가 좋아서 관광객으로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베트남의 이미지도 좋아질 거예요. 그러자 한국을 대수로이 여기지 않았던 고위 관리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당에는 한국어로 된 안내문과 메뉴판을 준비하고 한국인 손님들이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서비스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자국 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제대로 관광객 유치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며칠 동안 기대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지요.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의 전통과 역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같은 서울의 다양한 궁궐을 방문하여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건축물을 감상하고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인사동이나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곳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자랑하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꼭 한복을 입어볼 거야 라고 버킷리스트에도 적어두었답니다. 제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잠 못 들게 만들었던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한류와 같은 문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국의 일상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곳에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발전된 도시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IC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자극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현대적인 건축물과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들어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자연경관에 대한 미적 감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의 해안지역과 산악지형은 매우 다양하고 아름다워서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가 모여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그 나라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고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출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전부터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 프로젝트가 결정되었을 때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지를 조사했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첫날, 한국에 도착한 후 저희 일행은 서울의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한국의 고유함을 경험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역시나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스타일과 아름다운 인테리어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풍부한 나무 장식과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더욱 녹아들었습니다. 메뉴를 고르려고 하자 음식을 추천해드릴게요 하며 친절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한정식이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시겠어요? 하며 음식의 재료와 어떻게 조리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신선한 재료에 대해 재미있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한국인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한국 문화의 가족 중심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날 재미있는 기억으로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젓가락 사용이 익숙치 않았거든요. 서툴게 젓가락을 사용하며 음식을 집으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음식이 떨어져 창피했어요. 이를 본 옆 테이블의 한국인 가족이 미소 지으며 젓가락을 이렇게 잡고 해봐요 하며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금방 배우시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한국 음식을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익숙치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게는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식당에서는 반찬을 더 먹고 싶으면 무료로 더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부담 없이 더 먹을 수 있다니.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희 베트남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찬이 제공되지 않아요. 한국에서처럼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거나 무한 리필되는 일은 거의 없죠. 대부분의 경우 반찬을 먹고 싶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이나 국과 함께 나오는 작은 반찬들도 따로 주문해야 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한국 분들이 베트남 식당에 가면 당황할 수 있어요. 비록 한국에서처럼 넉넉한 마음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각 나라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운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맛있는 음식과 기억에 남는 서비스, 식당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정식을 체험하면서 한국의 식문화와 문화적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서울의 여러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태원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태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거리에는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즐비했고 다양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태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걸었고 가게에서는 손님들이 예의를 지키며 쇼핑을 즐겼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도시의 밤 문화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고 다양한 음악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모두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는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갑자기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밀치고 테이블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어요. 직원들이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클럽 안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과 다른 외국인들은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다른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클럽의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사건은 그날 밤의 분위기를 잠시 흐트러뜨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서의 예절과 배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이 불편했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의 성숙한 대처와 질서정연한 모습은 이태원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태원에서의 경험은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여행 경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정확히 운행되었고 역마다 깨끗한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한국의 기술 발전과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었을 때 한 한국 남자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고층 건물이 나와요. 거기로 가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라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 길은 걸어가기에는 살짝 복잡하네요. 제 생각에는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고 택시를 타다 기사님께 저희를 대신해서 목적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외국으로는 처음 여행을 갔었기 때문에 그의 친절한 제안과 행동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대충 설명해줬어도 저희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정중하게 제안해 주던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잘생긴 남자는 잘 살고 있겠지요? 기억을 떠올리니 괜히 마음이 설레이네요. 그 후로도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인상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문화적 수준이 참 높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인들을 만족시키려면 베트남 관광청에서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판단했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매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장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베트남 관광 산업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출장 경험으로 저는 시야를 넓히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지는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친구들과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러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의 관광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공중도덕과 서비스 정신을 베트남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국을 떠올리면 좋은 추억만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다음번에는 더 많은 것들을 탐험해보고 싶어요. 오늘 제 사연 어떠셨나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 솔직한 심경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준비한 흥미진진한 프로젝트 이야기와 함께 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뵐 수 있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